안녕하세요. 최정용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K가 붙은 업종이죠. K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뒤에 나온 것처럼 K푸드의 성장성 2025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정했는데요. 최근 해외에서 국내 드라마와 예능, 다들 보셨겠지만 넷플릭스의 이제 흑백 요리사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K푸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옆에 계신 주영훈 연구원님을 모시고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에서 유통하고 음식료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게 오늘 이제 그 식품하고 유통 이쪽 관련해서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제가 2주 전인가 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그 내용이 조선의 엔비디아 삼양식품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그 98년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2주 전에 나온 겁니다. 한 8억 3천 정도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이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2025년 K푸드 성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네. 2025년도에도 성장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거를 뭐 2025년도로만 한정을 지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K푸드에 대한 저희가 해외 진출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면, 네. 사실 이 한국에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네. 이제 해외 진출을 한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네. 오래전부터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진출을 했던 국가들을 좀 살펴보자면 대부분이 아시아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시장은 중국 쪽이었던 것 같고, 네. 뭐 일본, 그리고 뭐 일부 동남아시아 이런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네. 사업을 이제 확대를 좀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국가가 좀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많이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 네. 이제 미국 쪽 시장에서 되게 좀 핫한 제품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럽 쪽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네. 저희가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시장을 이제 좀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뭐 불닭볶음면이 뭐 미국에서 대히트를 쳤다. 그렇죠. 네. 뭐 최근에 이제 올해 뭐 풀무원 같은 기업도 연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네. 미국에서 뭐 두부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침투율 자체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게 한번 설문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미국 시장에서 두부를 이제 한 번이라도 접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보면은 아직도 8% 수준에 불과한 거죠.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뭐 25년으로 좀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제 시작을 하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보면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방향성은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현재 국내에 있는 식품주들을 보면 이제 주가가 해외 쪽에 진출을 해서 수익이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가 좋잖아요. 예, 혹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제 자료를 뭐 좀 봐주신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요 차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림 11번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네. 음식료 기업들의 이제 해외 매출 비중하고 이제 PSR 밸류에이션의 상관관계를 좀 그려본 겁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을 보시면 많은 음식료 기업들이 전체 연결 매출에서 아직까지 해외 비중은 뭐 10%에서 20% 정도 사이,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점차 빨리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우측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이제 리레이팅의 근거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런 반대로 말하면 국내 매출 비중이 뭐 80%, 90%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네. 그래서 기업들의 이제 어닝을 이제 추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국내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제 국내 쪽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니까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업의 주가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는 뭐 당연히 밸류에이션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장 뭐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기업의 이익과 밸류에이션 요 두 그렇죠. 가지로 네.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국내 쪽은 확실히 뭐 이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겠지만,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은 결국은 얼마나 해외 쪽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네. 국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자료 제목도 소비재 콜라보라고 해서 네네. 뭐 음식료, 화장품 다 같이 쓰긴 했지만,
이 소비재가 항상 꼬리표처럼 앞에 따라붙는 말이 내수 소비재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수가 근데 붙는 순간 이게 밸류에이션을 더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은 좀 꿈을 먹여줘야 되는데 이게 네. 저도 이번에 자료를 쓰면서 되게 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좀 슬펐던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에 대한 전망치, 출산율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 그렇죠. 네. 이게 내수 시장이 지금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시장의 규모에 대한 걱정을 그렇죠. 하지 않을 네, 수가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Q 측면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얼마나 해외 쪽을 하는지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프리미엄의 근거가 되고 이런 이제 양극화들이 계속 좀 심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풀무원, 이제 한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두에 그 흑백 요리사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흑백 요리사 이 방영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풀무원이 주가가 오른 거랑 연관관계가 있나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풀무원의 않아요? 주가는 정확하게 이제 올해 이제 한 2월 정도부터 해서 네. 좀 급격한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네. 올해 2월은 사실 4분기 실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음. 그리고 이제 그 4분기 실적에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해보실 만한 부분이 뭐냐면 그 미국 법인이 네. 처음으로 이제 흑자가 찍혔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이제 공교롭게 네네.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이 나타났는데 네. 이게 참 그냥 공교로운 것 같아요. 이제 하필 저희가 흑백요리사야 뭐 사실 작년 하반기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네. 정확하게 뭐 맞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두부지옥 미션이 네, 또 특히나 그쵸. 있었죠. 네. 그래서 두부로 다양한 요리들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두부에 대한 인지도가 뭐 넷플릭스 그 비영업권 순위의 흑백요리사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혹시 성장률도 좀 좋았고 네. 그러면서 마침 흑자도 찍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공교롭게 타이밍이 겹쳤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당연히 영향이 아예 없진 않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8%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두부를 먹어보는 사람들이 네. 이게 더 늘어날수록 풀무원은 이제 그 수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뭐 이제 두부의 이제 소비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그 삼양식품 한번 이제 봐보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거의 이제 그 고점이 95만 8천 원이었었네요. 3월 19일에. 그리고 나서 일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리포트 쓰신 거 봤더니 113만 원 쓰셨잖아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삼양식품은 그냥 뭐 딱 봐도 사실 조정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네네. 정도로 워낙에 좀 많이 올라 있는 그렇죠. 기업이고 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K푸드를 하면은 그냥 대명사 같은 종목이 이제 삼양식품이 되어 네네. 버렸죠. 그래서 네. 불닭볶음면 신드롬이 이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저희가 뭐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뭐 20배 그러니까 이게 넘어갑니다. 음식료 기업들 사실 국내 중심이면 10배 받기도 좀 어려워요. 네. 그만큼 이제 디레이팅이 좀 심한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좀 올랐고 이렇게 네. 생각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 회사가 결국 그럼 여기서 성장이 멈출 것이냐 2개월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추정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3,400억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네. 올해 저희는 거의 4,600억대까지로 올해도 사실 성장률 좋게 보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 대한 성장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저희는 충분히 계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목에 저희가 적어드린 것들을 보시면은 이 이익의 방향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그냥 없어서 못 팝니다. 그냥 쉽게 적었습니다. 품절은 네. 저희가 뭐 예전에 그 막 학창 시절에 공부하던 거 보면 수요 공급 곡선 같은 그쵸, 것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음식료 제품들이 사실 없어서 못 팔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경쟁이 치열해서 좀 어떻게 할인해서 조금 더 MS를 늘려볼까 하는데 네.
지금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수요 공급을 봤을 때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실 만한 게 이제 어쨌든 가동률을 보면 되는데 네. 이게 작년도 이제 가동률 삼양식품의 주요 공장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사실 수출 쪽은 대부분 이제 밀양 공장이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이미 사실 80% 연간으로 봐도 80%가 넘어갔고요. 네. 당연히 분기로 쪼개 보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거보다 좀 더 높겠죠. 근데 사실 공장이라는 거는 평균 80% 가동률이면 이미 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없어서 못 파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회사가 증설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설 스케줄을 좀 보셔야 되는 건데 이제 밀양 2공장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밀양 공장에서 이제 옆에 또 공장 하나 짓게 되는 이제 2공장이 있는데 네. 요 2공장이 캐파가 6.9억씩 정도가 됩니다. 지금 삼양 전체가 20억씩이니까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은 캐파 기준으로 한 30%대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준공이 5월입니다. 준공이 5월. 사실 얼마 안 남았죠. 네, 지금 뭐 얼마 안 한 남았네요. 달 반 정도 이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한 시운전을 조금 거쳐봐야 돼요. 혹시 뭐 공장에 문제가 있나 이런 네, 것들은 네. 뭐 한 달 정도 테스팅을 좀 하고 네. 정확하게 이제 하반기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공장에 대한 캐파업이 올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추정을 해놓은 거를 좀 보셔도 이제 저희가 뭐 당연히 뭐 YOY로 보통 저희가 비교를 많이 하지만 QOQ로 보면은 저희가 뭐 엄청난 성장은 상반기엔 그렇게 해놓진 않았어요. 네. QOQ 기준으로. 하지만 하반기부터 숫자가 착착 올라가는 근거는 이런 밀양 2공장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어차피 이게 하반기 가동이니까 내년 상반기 때도 계속 그 베이스 효과는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가동에 대한. 그래서 결국 이게 25년, 26년에 대한 성장을 이제 밀양 2공장 스토리로 저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옆에 살짝 적어드렸지만 중국 쪽에도 지금 작년 말에 공장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2027년 1월 준공 목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제 밀양 2공장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파업이 한 30% 정도 나오니까 그걸로 좀 충당을 하면서 네. 이제 중국 공장이 이제 또 27년부터 가동이 되게 되면은 이건 또 이제 그때 이후에 또 물량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정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음식료 기업들을 제가 어쨌든 담당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달러 강세가 음식료한테는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당연히 개별 기업마다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불리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수출이 많으면 당연히 달러 강세가 원화로 봤을 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수출주 모멘텀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음식료의 주요 원자재들을 저희가 달러 가격을 기준으로 사오다 보니까 이건 또 반대로 원가 부담이 좀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더 심해지는 결국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 요인인데 삼양식품 해외 매출 비중 보시면은 80%가 넘었습니다. 이 정도로 높으면 네. 원가 튀는 것보다 매출에 대한 플러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사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장 가동률 거의 꽉 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QOQ로 계속 올라오는 게 왜 그런가요? 물어보시면 네. 작년 말하고 하반기랑 지금 환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금 환율이 어제도 뭐 거의 그쵸, 최고점 네. 찍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이 결국 뭐 이거를 조금 뭐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건 전체적인 물량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환이 네. 바뀐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환 때문에 힘든데 얘는 오히려 이제 환 때문에 조금 플러스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좀 우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삼양식품을 봤는데 이제 원래 그 라면의 원조하면 이제 그 수출의 원조죠. 신라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농심에서도 신라면 신제품 투바라는 게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농심 쪽도 좋아질까요? 농심도 사실 이거는 이제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제품이라는 거는 저희가 출시를 했을 때 뭐 100% 성공한다라는 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의 신라면 툰바의 이제 글로벌 런칭이 이제 본격화 이제 되면서 이쪽에 네. 대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분명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되는 이슈겠죠. 네. 근데 다만 그거를 다 떠나서 농심에 대해서는 올해 이익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삼양하고 농심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국내 쪽에 대한 비중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삼양식품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국내 매출 비중이 10%대밖에 안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농심은 국내가 너무 크죠. 사실 저희가 그렇죠. 뭐 안 드셔본 분이 없을 정도의 네. 그 라인업들이 있잖아요. 뭐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그리고 사실 안성탕면, 뭐 네. 새우깡, 과자 라인업도 그쵸. 좀 갖고 있고요. 네. 근데 국내 쪽이 사실 뭐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이것 음.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좀 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해외 쪽은 밸류에이션 요인이고 네. 국내 쪽이 결국 이익 추정치의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국내가 너무 힘드니까 네. 지금 사실 해외를 떠나서 국내 자체에서 너무 숫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작년부터 실적하고 이익이 좀 깨졌던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농심 주가를 혹시 한번 봐보시면 네. 차트 여기 한번 네, 보시죠. 한 3주 전부터 갑자기 팡팡 튀는 게 한번 보입니다. 네네. 근데 요게 그날이 딱 뭐였냐면 여기 이제 적어드렸지만 가격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예. 좀 가격 인상을 네.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 인상을 뭐 했네요. 어쨌든 뭐 저희는 결과론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가격 인상을 해버렸고요. 네. 그러면 좋아진다라는 결론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게 이제 1분기 실적부터 당장 숫자가 올라오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올렸다는 가격이 소비자 판가를 올렸다는 아니고요. 네. 결국은 소비자 판가도 오르게 됩니다만 네. 이제 B2B 유통사들한테 납품하는 납품가를 이제 올렸다라는 거고 보통 네. 이게 납품가가 그 스프레드 고정해서 소비자 판매가 인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당연히 유통사한테 넘기는 거니까 유통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들이 이제 좀 다 끝나야 네. 또 신규 납품 오르는 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두 달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본격적인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는 4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즉 2분기부터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추정치를 한번 봐보시면은 1분기까지는 감익을 봅니다. 1분기까지는 감익을 보고 네. 있고 이제 2분기 이후부터가 이제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사실 이제 작년 2, 3, 4가 뭐 YOY 23년 안 보이지만 사실 진감률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하반기가 힘들었거든요. 기저 뭐 일회성 비용들도 좀 그렇죠. 있었고 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사실 실적 자체도 조금 튀어 올라오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아직 1분기 실적도 안 나왔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좀 실적 발표가 늦어서 그렇지 이미 네. 3월 오늘이 이제 거의 말이어서 그렇죠. 3월 이제 말이죠. 네. 2분기 시작이거든요. 이러면 또 이제 2분기에 대한 1분기에 대한 이제 우려보다는 2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시지 네.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매수 시점으로 봐도 되겠네요. 뭐 지금 상황이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적에 대해서는 2분기부터 올라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신라면 툰바가 얼마나 더 성공을 거둘 것인지가 지금 삼양식품하고 농심의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툰바가 이제 좀 성공을 거둔다라고 치면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갭도 좀 좁힐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라면 쪽으로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원자재 가격들이 좀 변동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시대다 보니까 관세에 대해서 이게 좀 민감하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향은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사실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농심도 그렇고요. 네. 풀무원도 그렇고 이미 미국에 공장이 다 있습니다. 공장을 네.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뭐 관세 영향은 사실 없는 거죠. 미국에 이미 공장이 있으니까. 네. 근데 삼양식품이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어. 없기는 한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관세가 부과되면 뭐 제품 가격이 좀 올라가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뭐 100만 원짜리 제품에 대해서 20% 관세가 붙어서 120만 원이 되는 건 사실 20만 원이 늘어나는 건데 네. 라면 한 봉이 아무리 미국 물가가 비싸다고 쳐도 네. 이 3,000원, 2,000원 2,000원?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 20% 올랐는데 200원, 300원 네. 이렇게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과연 소비자들이 이것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키 팩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이게 삼양식품의 지금 불닭볶음면이 수요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그 몇백 원이라도 좀 더 할인하고 이러고 싶겠지만 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불닭볶음면은 사실 대체 품목이 없다고 거의 봐야 될 정도로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본에 있는 라면 업체들 뭐 니신이나 도요수산 같은 전통의 네. 업체들도 오히려 지금 니신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미국 매출이 빠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라면 전체가 잘 된다라기보다는 이 네. 불닭 신드롬, 불닭볶음면이 잘 된다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종목을 한 가지 더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 유럽 이제 성장성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인데 여기 말고 저희가 지금 봐야 될 또
국가가 또 있잖아요. 네.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기업을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거 관점에서 네. 아무래도 시장 규모, 인구수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핫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네. 항상 미래 얘기할 때 인도 얘기 뭐 작년에도 저희 좀 그쵸, 많이 네. 했었죠. 네. 인도에서 진짜 잘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해서 식품에서는 이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전체 해외 매출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한 23% 정도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전체 해외 매출 중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34%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회사는 좀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실적 테이블을 보시면 좀 보실 수 있겠지만 뭐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벨기에, 뭐 인도, 러시아 다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메인 사업은 인도라고 규모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 회사 설명 요약해드리면 농심하고 상황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회사도 해외 잘하고 있는데 국내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국내 쪽 안 좋았고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거입니다. 그림 4번에 있는 카카오 가격이 되겠죠. 네. 웰푸드가 판매를 하는 게 결국 그겁니다. 그 초코 관련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네네. 뭐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뭐 파이도 그렇고요. 근데 결국 카카오 가격이 이렇게 작년에 보시면 이거 뭐 거의 3,000불 때 하던 게 지금 12,000불, 거의 4배가 올라버리니까 네. 회사가 잘 돈을 벌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포인트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얘도 가격 인상 얼마 전에 했고요. 네. 그리고 다행인 점은 카카오 가격이 올해 연초 들어서는 좀 하방 모습을 내려오고 좀 있네요.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요 원자재 가격이 스팟으로 그대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계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 계약이 통상 뭐 한 6개월 정도 레깅이 있다라고 쳤을 때는 하반기부터는 가격도 올렸고 원부자재 가격 부담 떨어지면은 국내 쪽 실적이 좀 돌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제 인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웰푸드 주가를 보시면 참 드라마틱합니다. 혹시 주봉을 보실 수 있으면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되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막 인도 쪽 스토리 붙으면서 작년 여름까지. 그러다가 카카오 가격 너무 튀고 하면서 원부자재 하면서 쫙 내려왔죠. 하지만 네. 최근에 보면은 다시 반등. 반등이 나오는 게 결국 가장 메인은 카카오 가격이 고점 찍고 떨어지면서 가격 인상이 나오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해외 스토리를 국내를 기반으로 해외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보셔도 상반기는 감익 봅니다. 근데 감익 1분기가 감익 폭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2분기에는 조금 그 폭을 축소하면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금 이익이 증가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뭐 전체적인 K푸드 시장도 보고 이제 그 세 종목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1분 정도로 오늘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음식료 섹터에서 여전히 국내가 이익 추정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하지만 국내에서 잘 되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EPS 추정의 근거는 될지언정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레이팅 시나리오까지 넘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해외 쪽에서의 성과가 조금 더 강점을 둔다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국내가 회복이 되면서 해외 쪽의 시나리오가 같이 열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근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부자재 가격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국내 쪽에 대한 가격 인상 이런 시나리오들로 좀 일단 국내가 조금 이제 해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해외 쪽에 대한 성과를 잘 보이는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세 종목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경기 방어주라고 생각했던 식품주들인데 그래도 최근에 해외 매출이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하고 그리고 자료는 그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최근에 좀 어려운 바이오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조금 안 좋은 흐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